이번 시간은 패하다 패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패하다 패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패하다 패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할 때 사용되고요. 폐수, 폐지, 폐허, 철폐, 황폐 이럴 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또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속성을 먼저 살펴보면 그 속성은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자, 이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 윗부분, 위와 좌측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이 글자, 이것이 하나의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와 나머지 부분의 글자, 이 안에 있는 것도 글자입니다. 하나의 글자.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든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과 위쪽을 담당하고 있는 자, 요 부분과 요 글자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글자, 이 두 개의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생긴 저 위쪽과 왼쪽을 감싸고 있는 듯한 저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자는 집엄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집엄. 자, 부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나타냅니다. 집. 그 집을 나타내는 집엄이라는 부수 글자예요. 부수 글자. 그래서 집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복잡하게 생긴 저 모양의 글자는 저게 뭐냐? 저것은 쏘다발이라는 글자입니다. 쏘다발. 무슨 총을 쏘다 또는 활을 쏘다 할 때 그 쏘다입니다. 쏘다. 그 쏘다를 나타내는 쏘다발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저 글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글자는 세 개의 부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세 개의 글자. 자, 저기서 세 개의 글자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 가다발이라는 글자가 저 안에 있고요. 그리고 활궁이라는 글자가 있고 창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모두 부수 글자예요. 부수 글자. 이 부수 글자 세 개가 결합해서 쏘다발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자, 먼저 가다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다발은 가장 윗부분에 있는 요거. 자, 요 두 개가 바로 이 가다발이라는 글자예요. 자, 요 글자는 발 두 개, 양발이 걸어가는 이렇게 이쪽과 한 발 내딛고 또 뒷발이 내딛어지는 요것을 요 모양을 요 발의 양발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옆에서 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히려 가는 느낌이 더 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발이 한쪽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띄는 그 모양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의 뜻을 가진 가다발이고 활국은 어딨냐? 바로 요 밑에 있죠. 좌측 아래에. 자, 요게 바로 활을 나타내는 활궁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활의 모양과 너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활을 나타내는 활궁이고 자, 이 뒤에 있는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창을 나타내는 창수라는 글자예요. 창수. 자, 무기의 한 종류 그 창입니다. 이렇게 길 뾰족하게 생겨서 쫙 던질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는 활과 함께 쓰는 창, 즉 화살을 의미합니다. 화살. 그래서 이것은 발을 딱 벌리고 양발을 앞뒤로 벌리고 활을 잡고 활에 창, 즉 화살을 먹여서 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화살을 쏘는 거죠. 화살. 자, 그러면 화살 쏘는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을 쏘는, 활을 쏘는 그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 양발을 이렇게 벌리게 돼 있죠. 예, 양발을 딱 벌려서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활에 화살을 딱 먹인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평 쏘는 바로 요것을 그대로 문자화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쏘는 겁니다.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패하다 패라는 요 글자는 집과 쏘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집과 쏘다가 결합해서 패하다. 좀 뭔가 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하다 패는 허물어져 가는 집을 화살에 비유하여 활로 화살을 쏘아서 버리듯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허물어져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못쓰게 되다, 버리다는 뜻이다.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화살을 활에 먹여서 쏘아 버리죠. 쏘아서 딱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집을 딱 화살을 딱 쏘는 것은 그냥 잊고 지나죠. 그렇죠. 그것처럼 집을 이렇게 화살처럼 딱 버렸을 때에는 그 집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버려진 거, 그렇게 버려진 게 바로 패하다는 거예요. 패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관리가 되지 않고 버려진 집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네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버려진 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죠?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려져서 쓸모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시다 보면은 좀 한적한 뭐 시내 외곽 쪽에 가다 보면 이렇게 버려진 집들을 좀 간혹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집을 보실 때마다 저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서 와, 화살처럼 버려진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요. 잠시 후에 일본어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패하다 패라는 글자가 일본어 한자에서는 어떻게 음독되고 훈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독과 훈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패하다 패라는 글자는 일본에서 좀 다른 형태의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모양이. 자,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 아랫부분, 안 부분이 이 복잡한 모양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모양의 한자를 일본에서는 좀 간단하게 간화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시면은 요 위에 부분, 윗부분과 중간 부분 이렇게 그대로 이것을 두 줄로 나타내고, 그리고 활궁에서의 쭉 내리 뻗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창수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어 한자에서 패하다 패라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독을 살펴볼 때에는 먼저 한자음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패하다 패 한자음은 당연히 패죠. 이것을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나눠보면 바로 이렇게 되죠. 종성은 없으니까 초성과 중성으로만 구성된 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성 피읍은 일본어 한자 음독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나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초성 피읍은 하행으로 발음이 돼요. 하행. 그리고 중성의 패에, 패라는 것은 어떻게 음독되냐? 자, 보면 A와 I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하 A나 하 I 이렇게 발음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이 음이 일본어 한자음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음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패하다 패라는 글자는 어떻게 변했냐? 바로 이렇게 됐어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가장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하아이니까 하이죠, 하이. 그래서 하이라는 게 패하다 패 음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독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훈독입니다. 자, 패하다 패 훈독은 뭐냐? 바로 수타루와 수타레루라는 거예요. 자, 수타루와 수타레루의 뜻이 뭡니까? 쓰이지 않게 되다, 소용없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진 거죠. 그러면 저 쓰이지 않게 되다 또는 소용없게 되다, 즉 패했으니까, 패하고 버려졌으니까 쓰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버려졌으니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훈독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살펴보면 바로 우리말 던지다에부터 시작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자,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던져버린 겁니다. 쓸모없어서. 그러면 던지다가 어떻게 됐냐? 바로 던저가 되고요. 던저가 더뎌가 되고, 더뎌가 서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다가 수다가 돼서 수다가 수타루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쓰다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라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용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써버렸다라고 하는 그 쓰다입니다. 쓰다. 이 쓰다라는 우리말이 수다가 돼서 수다가 수타루라고 변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던져버리다라든지 아니면 써버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다가 수다가 되고 던지다가 수다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훈독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훈독을 살펴볼 때에도 음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초성 디귿이 시옷, 즉 서다 또는 수다로 저렇게 시옷으로 바뀐 게 억지 주장이 아니라 저게 바로 음의 공식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음의 변화들. 자, 그래서 디귿이 시옷으로 변하는 3공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변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음의 공식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패하다 패라는 글자를 공부하시면서 일본어 한자, 음독과 훈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